안녕하십니까, 조PD입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산불이 RFS에 의해 모두 진화되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를 축하하고 소방대원들과 자원소방대원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위한 성금을 모으기 위해 대대적인 음악 공연이 시드니 ANZ 스테디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뮤지션들이 나와서 무대를 꾸몄는데 7만여 명의 시드니 시민들이 스테디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9시 30분경 한 700만 달러 이상의 성금이 모금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행사는 호주의 유명 콘서트 프로모터인 TEG 데인티와 TEG 라이브가 기획하고, 진행은 호주의 코미디언으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산불 성금을 5천만 달러 이상 모금한 셀레스트 바버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아티스트로는 마이클 부블레, 퀸, 델타 구드룸, 올리비아 뉴튼 존, 존 파넘, 티나 아레나가 참여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제가 아는 뮤지션이 한 요 정도가 됩니다. 한 9시간 동안이나 진행되는 콘서트에 정말 많은 인파가 모여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콘서트 중간에 호주 아이돌 1호 가이 세바스찬이 소니가 20만 달러를 기부한 것을 커다란 증서를 보여주면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삼성이나 현대, LG, 기아 등 한국 기업들이 기부를 좀 하면 한국 커뮤니티 위상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지난번 산불이 한창이던 1월 16일 일본은 80명의 재난 구호대원과 항공기 2대를 호주에 파견했습니다. 일본의 항공기가 호주 공군 기지로 들어오는 장면과 호주군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채널9의 단독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호주 적십자를 통해서 1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하고, 외교부, 국방부, 산림청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파견해 현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혹시 하고 찾아봤는데 호주 뉴스에서는 나오는 기사가 없었습니다. 호주가 어려울 때 한국 정부가 눈에 띄는 도움을 준다면 호주에 있는 한국 커뮤니티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거기다 산불은 시골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시골에 사는 보수적인 국민들에게 이민자들의 국가가 자신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이미지를 준다면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공공외교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좋은 방법은 아닐까 하는 주제넘은 주장을 한번 해봅니다. 자, 아무튼 많은 호주 국민들이 소방대원들과 자원소방대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며 호주 스피릿을 고양하고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주 한인 커뮤니티도 이런 움직임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 모금운동이 한창일 때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한인회, 상우회, 종교단체와 각종 소규모 단체들이 모금 활동을 벌려서 기부하는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이끄신 분들과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앞에 서설이 길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뉴스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아이폰 팟캐스트 앱이나 전화기 기종과 상관없이 팟빵 앱을 다운받으시면 들으실 수 있고,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찾기를 하실 때는 그다이 오스트레일리아, 영문 GDAY, 한글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찾으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의견이나 방송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449-896-05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뽑은 키워드는 머지입니다. 머지는 합병이란 뜻이지요. 최근 비즈니스 뉴스 중 가장 핫했던 뉴스는 단연 보다폰과 TPG의 합병 허가 소식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좀 이해하려면 이번 합병과 관련된 히스토리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제가 확 후려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7년 4월이었습니다. 호주 무선통신 시장의 네 번째 무선통신 회사의 출연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무선통신 회사는 바로 TPG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출신의 은둔의 경영자 데이비드 테오가
이끄는 TPG는 인터넷 서비스로 사업을 시작하고 옵투스나 보다폰의 무선 통신을 재판매하다가 본격적으로 TPG 브랜드의 모바일폰 사업을 계획하고 5G가 아직 시작하지 않았던 시기 4G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12억 6천만 달러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80%를 커버하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3년간에 걸쳐 6억 달러를 네트워크 구축에 투입하겠다고 공언을 하게 되죠. 하지만 2019년 1월 돌연 이 계획을 취소하게 되는데요. 2018년 8월 23일 호주 정부가 중국산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한 것이 이 계획 취소의 주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씨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돈을 투자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며칠 뒤인 2018년 8월 30일 TPG와 보다폰은 텔스트라, 옵투스와 경쟁하기 위해서 합병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합병이 발표되자 그 당시 ACCC 그러니까 호주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병에 유보적이었으나 2019년 5월 이 합병은 무선통신 시장의 서비스 제공자의 수를 줄여서 시장의 경쟁을 상당수 줄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더욱 비싼 가격의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합병에 반대하게 됩니다. 이에 TPG와 보다폰이 ACCC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 이번에 결론이 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이야기의 전부이긴 한데요. 이 두 회사가 합병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좋은 일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 있어서 그 부분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4개의 주체가 있습니다. 합병의 당사자인 TPG와 보다폰이 있고요. 이를 반대하는 ACCC 그리고 합병을 결정한 법원 그리고 정치권입니다. TPG와 보다폰은 시장의 경쟁은 단순히 서비스 제공 업체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경쟁력이 문제가 된다. 텔스트라와 옵투스가 시장의 68%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시장에 들어와 살아남기가 힘든다 해서 합병을 해야겠다. 뭐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이지요. TPG와 보다폰은 자신들의 힘이 커지면 시장 내 경쟁이 더욱 커져 소비자들이 혜택을 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현재 모바일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텔스트라가 41%, 옵터스가 27%, 보다폰이 19%, 그리고 나머지가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ACCC의 주장을 한번 보죠. ACCC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시장에서 뛰는 플레이어가 줄어들면 시장의 경쟁은 감소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왔다. 이들이 합병하고 경쟁이 다소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기존 고객을 통한 자신들의 평균 마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더 내리는 것이 힘들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TPG는 벌써 4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12억 6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대규모 송출 네트워크를 이미 구축한 상태이고 그리고 기존 고객층이 아주 두텁고 TPG, iiNet, 인터노드와 같이 잘 구축되어 있는 브랜드도 가지고 있어서 시장에서 기술적 상업적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TPG가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주자로 들어와서 경쟁을 더 부추겨주면 소비자들이 이득을 보지 않겠냐 하는 것이 ACCC의 입장입니다. 법원의 입장을 보면 법원은 TPG와 보다폰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그럼 정부 입장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폴 플래처 연방통신장관은 TPG와 보다폰의 합병은 시장의 경쟁을 강화해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요거는 TPG와 보다폰의 주장하고 동일하죠. 시장에 네 번째 플레이어가 들어와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원텔과 그 몇 년 뒤 등장한 허치슨이 시장에 실패한 것을 예로 들었었습니다.
원텔과 허치슨이 사업에 실패한 이유를 통신장관은 통신 시장이 네 번째 플레이어가 들어와서 사업하기 어려운 구조라서 그렇다고 이야기한 건데요. 하지만 원텔이 사업에 실패한 이유는 시장의 경쟁이 문제가 아니라 창립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있었던 것이어서 원텔 문제를 이것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회가 합병과 관련된 법안을 좀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국회가 그런 법안을 통과시킬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입니다. HCC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지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결과는 진행되는 걸로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이나 여기나 언제나 기업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속성이 이윤의 극대화인 것을 감안한다면 시장에 3명의 플레이어만 있을 경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워낙 모바일 서비스의 가격 구조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사실 가격이 올라가도 소비자들은 가격이 오른 걸 잘 모를 겁니다. 최근 제가 사용하는 모바일폰 플랜이 끝나서 바꾸러 갔는데요. 지금 사용하는 데이터 양을 제공하는 플랜이 없더라고요. 모바일 기기 가격을 제외하고 플랜 가격만 비교했을 때 현재 내고 있는 플랜하고 같은 가격으로 하면 데이터 양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의 반으로 줄고요. 지금 내고 있는 가격보다 10불을 더 쓰면 쓸데없이 지금의 데이터 양의 6배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이러면 내가 원하는 양의 데이터를 쓰자면 지금보다 비싸게 주고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오른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두 기업이 합병을 하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종국에는 가격이 올라간다에 한 표?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TPG와 보다폰의 합병이 법원에 의해 허가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 PD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